교과서 96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 실력 재어보기. 여기에서는 이제 방정식과 그의 소단원 그리고 1차 방정식 요 소단원 이 두 개의 단원에 대한 수학 실력 재어보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어떤 수 1번을 봐주시면 어떤 수 x를 3배하고 1을 더하면 10이다. 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등식은요.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르죠. 3이든 거짓이든 문자가 없든 상관없어요. 등호만 들어가면 돼요. 그거를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수 x를 3배하고 1을 더하면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수 x를 3배하면 3x가 되고 거기에서 1을 더했더니 그게 10이 되더래요. 이렇게 등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2번 문제 볼게요. 100개의 사과를 한 상자에 x개 넣었더니 8상자가 되고 4개가 남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100개 사과 한 상자에 8개씩 넣었대요. 8개씩 넣었을 때 8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사과의 개수로 식을 세워주시는 건데 지금 한 상자에 x개를 넣을 건데 몇 상자? 8상자가 됐대요. 그럼 8x에다가 남은 사과 4개를 더했더니 그게 사과의 총 개수 100개가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사과의 개수입니다. 한 상자에 x개씩 8상자, 남은 사과 4개를 더했더니 총 사과 100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동차를 타고 60km per hour로 X시간 동안 달려간 거리는 240km라고 하는데 우리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속력은 지금 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x가 되는 거니까 60x가 거리가 되는 거고 그게 240km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참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습하셔야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인 것을. 자, 방정식 해라는 것은요. 요 등식을 참인 등식으로 만드는 문자값, x값을 우리가 해라고 불러요. 그 방정식이 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했을 때 참인 등식이 되는 친구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는데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좌변도 마이너스 1, 우변도 마이너스 1. 참인 등식 맞네. 그래서 1번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 맞고요. 2번 볼게요. x자리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 대입하면 4, 2, 8. 8에다가 1을 빼면 7이 되겠죠. 그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을 빼면 3이 되겠죠. 얘네들은 거짓인 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3번. 네,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9에다 9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좌변도 0, 우변도 0. 그러면 참인 등식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x자리에 5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5 대입하면 5 약분돼서 그럼 1 여기 1이 되겠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3은 좌변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2, 5, 10에다가 1을 빼주면 9가 되겠죠. 4하고 9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고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인 것은 1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다음 보기 중 항등식인 것을 모두 찾아달라고 하는데 항등식이 뭐였어요? 항상 참인 등식. 그 문자에 그 어떤 수를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어요. 항등식의 모양을 가장 간단하게 해줬을 때는 식을 가장 간단하게 한 상태에서 0 곱하기 어떤 문자 x라고 할게요. 는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x에 그 어떤 수를 대입을 해도 좌변 항상 0이 되겠죠. 왜? 0에다가 그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니까요. 그럼 좌변도 0, 우변도 0. 항상 참인 등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살짝 응용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항등식이 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끼리 서로 같으면 얘네들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왜냐면 요 식을 가장 간단하게 하면 요 모양이 되거든요. 살짝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우변에 있는 친구를 싹 다 이항을 해주시면 ax 더하기 b 빼기 cx 그 다음에 더하기를 이항하면 부호 반대부호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d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x로 묶어낼게요. 분배법칙 역과정이에요. 그럼 a 빼기 c 어차피 얘네들을 x로 분배를 해줘도 ax 빼기 cx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d 이 식의 주인공을 x로 봤을 때 지금 얘는 x에 대한 1차항 얘가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고요. 얘는 상수예요. 그럼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지 항등식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항등식 모양이 만들어지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a 빼기 c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c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a는 c가 되고 그죠? 그리고 b 빼기 d는 제로가 됐을 때 마이너스 d 살짝 이항하면 b랑 d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a, c가 뭐였어요? x의 개수들. b랑 d가 뭐였어요? 상수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 같아야 되고요. x 안부터는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지만 요 i가 항등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기. 식은 항상 가장 간단한 상태에서 판별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3x는 3x. 지금 보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봤을 때 x 앞에 오는 문자가 같잖아요. 개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얘를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3x 빼기 3x 즉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항등식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항등식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니은 보기 볼게요. 니은 보기 봐주시면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 빼기 x 빼기 x 더하기 2는 제로가 될 거고요. 요거 동류한 계산.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제로가 되는데 항등식 모양이 아니에요. 얘는 방정식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돼요. 항등식 모양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여기는 0인데 여기도 이제 x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되는데 0도 아닐 뿐더러 상수항도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먼저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분배해서 3x 더하기 3이 6은 3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살짝 이항을 다 해볼까요? 그러면 3x 빼기 3x는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6 더하기 6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0이랑 x랑 곱하면 없어지니까 6은 0이 된다는 거짓인 등식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이상한 식이는 항상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기 볼게요. 분배. 그러면 4x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우변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4x 더하기 4 빼기 8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동류한 계산 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근데 이 모양 잘 봐주세요. 모양을 봐주시면 얘는요. x 앞에 오는 개수 서로 똑같고요. 상수항끼리 부호까지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4로 똑같아잖아요.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 됩니다. 혹은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항을 해주시면 4x 빼기 4x는 0 곱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4 이항하면서 반대부호로 바뀌니까요. 그러면은 0이 되고요. 그럼 는 제로가 되니까 항등식 모양 갖춰지죠. 그죠? 그래서 리을도 항등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기를 봐주시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는데 등식의 성질 매우 중요하죠. 방정식을 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 자, A하고 B가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A하고 B가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게 뭐야? 그럼 이게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여기 이항을 쓰면 안 되겠군요. 어쨌든 두 번째 보기는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나눠주실 때 등식이 그대로 성립을 한다. 그게 이제 등식의 성질인데 요거는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혹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고 싶으면 여기다 양변에 b를 더해 주시면 a 더하기 b, 그럼 여기에도 좌변에도 똑같이 b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b, 이 2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 더하기 b는 0이 아니라 2b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2번도 아니 됩니다. 3번 보기를 보도록, 2번 안 되고요. 3번 보기 봐주시면 2a가 b일 때 a는 4b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볼까요? 2a가 a가 되려고 하면은 양변에 2를 나눠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2를 나눠주셨을 때 2a랑 b가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 2를 나눠주셨을 때 약분이 돼서 결국엔 a는 2분의 b랑 같아지겠죠. 양변 똑같은 수를 2를 나눠주셔야지 등식이 성립을 하니까요. 근데 2b가 아니라 지금 2분의 b가 아니라 4b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4번 보기 볼게요. 4번 보기는 3분의 a랑 6분의 b가 같대요. 그러면은 이 3분의 a를 2a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줬을 거냐면 6을 곱해줬을 거예요. 양변에 똑같은 수 6을 곱해주셨을 때 등식을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약분해주시면 이 좌변은 2a 이렇게 우변은 b가 됩니다. 그래서 2a랑 b가 같은 거 맞네요. 그래서 4번은 옳은 보기. 그래서 옳은 보기는 1번과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5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네요. 추리를 해봅시다. 오른쪽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2x 빼기 7은 5를 푸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기억과 니은에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각각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 마이너스 7을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양변에 똑같은 수 7을 더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에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7을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 그래서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고 2x는 결국 12가 되고, 근데 나는 2x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1x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게 원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앞에 1이. 1x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2x를 1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양변에 2를 나눴을 거예요. 혹은 2분의 1을 곱해줬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니은에는 양변에 2를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하죠?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그러면은 이제 기억에도 양변에 뭐라고 해야지? 그냥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을 봐주시면 이제 2차 방정식 단원 친구들 한번 풀어볼게요. 2항이 뭔지 아시죠? 이게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그거의 약간 확장 버전? 빨리 가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항을 하면서 반대보로 바뀐다는 거. 그럼 얘를 살짝 2항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x는 2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2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이쪽으로 2항을 해주셔야 되니까 2x 그리고 더하기 1에다가 얘 2항 해주셔서 반대 부호. 다음에 x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2는 이쪽으로 5x는 저쪽으로 2항을 할게요. 그러면 3x, 5x 2항에 오면서 반대호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5x, 빼기 5x 이렇게 되겠죠. 는 원래 1 있었고요. 2항에 가니까 빼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5는 저쪽으로 마이너스 x 이쪽으로. 그럼 2x 마이너스 x 2항에 오면서 더하기 x는 4 원래 있었던 친구고요. 플러스 5 2항에 가면서 마이너스 5 혹은 빼기 5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에서
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를 해달라고 하는데 1차 방정식이 뭐였어요? 방정식에서 문자에 대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순화식을 판별해 주실 때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판별을 해 주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친구를 살짝 이항을 합니다. 오케이?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이 ax 더하기 b는 제로예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죠? 이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는 순간 x가 죽어버려.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b는 이때 0이어도 상관없어요. 0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x 앞에 있는 개수만 0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다시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x 빼기 2 빼기 1은 제로가 되고요. 식을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x 동류항 정리 빼기 3은 제로가 되겠죠. 얘는 이 부분이 x에 대한 1차식 맞죠? 최고차항이 1차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식의 대장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제일 높은 친구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겠지. 얘는 x에 대한 2차식은요. 2차식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3차면 3차 방정식, 4차면 4차 방정식, 5차면 5차 방정식, 예를 들어 100차다. 그럼 100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2번은 2차 방정식이고요. 교과 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일단 분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x 빼기 6은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다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2x 빼기 x 마이너스 6 원래 있었고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거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x 요거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빼기 7은 제로가 되겠죠. x에 대한 1차식은 제로 형태로 정리되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4번도 볼게요. 얘를 분배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x는 x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을 싹 다 이항을 할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빼기 x제곱 더하기 2는 제로가 되고요. 동류항 정리. x제곱 빼기 x제곱은 0x제곱이니까 결국 없어지는 거고요. 결국 x 더하기 2는 제로 형태가 남고 얼핏 보면 2차 방정식인 듯 보였으나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x에 대한 1차식은 제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도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8번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1차 방정식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수학에서는 숨 쉬듯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연산 계산 엄청 강조하죠. 숨 쉬듯이 푸셔야 돼요. 숨 쉬듯이. 8번 문제 볼게요. 1번부터. 일단 괄호가 있으면은 분배를 해주셔서 괄호를 풀어줄게요. 그럼 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3, 4, 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 모인 거는 다 왼쪽으로, 상수에 있는 건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몰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x 빼기 3x는 12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2x는 1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셔야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1x, 즉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5, 약분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2번 볼게요. 2번도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x 빼기 2, 50 부호 조심해 주세요. 11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마이너스 10을 저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2x 더하기 x는요. 11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동류항 정리. 좌변은 3x, 우변은 얼마니? 21 이렇게 되겠죠. 나는 3x가 아니라 1x, x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3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럼 약분돼서 따라서 x는 약분돼서 3, 7, 21.
그래서 이번에 x는 7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지우겠습니다. 열심히 지울게요. 열심히 지워. 안 주지? 지워줘. 갈게요. 자, 3번 문제. x 앞에 문자 앞에 개수가 소수 형태예요. 이렇게 소수 형태일 때는 정수가 되게 만드시면 되겠죠. 어떻게? 양변에 적절한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적절한 아이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곱해주시면 되냐면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0.3x에서 100을 곱해주시면 조심하세요. 3x가 아니라 30x입니다. 은근히 이런 거 실수 많아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빼기 얘는 18은 0.1x에다 100을 곱해주시면 1x 아니에요. 10x예요. 더하기 여기에도 100을 곱해주시면 62. 10x 이쪽 마이너스 18 저쪽 이항합니다. 그러면 30x 빼기 10x는요. 62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 계산해 주시면 20x는 우변 계산해 주시면 2에서 8 더하면 10이 되고 1 올라가니까 7에서 1을 더하면 8 이렇게 되겠죠. 80이 되네요. 그럼 양변에 20을 나눠주시면 내가 구하고 싶은 x값이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의 해는 x는 4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 4번 문제 를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 지웠어요. 분수 형태요. 지금 문자 앞에 개수가 분수 형태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양변의 적절한 수, 즉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주시면 분모가 다 싹 다 약분이 되면서 정수로 바뀐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4, 6,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게? 구하시는 법 아시죠? 살짝 막간을 이용해서 3으로 나눠줄게요. 4는 3으로 못 나눠주니까 4 그대로 나오시고 2, 1. 또 2로 나눠줄게요. 얘는 못 나누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2, 1. 얘네들 니은자로 다 곱해주시면 3, 2, 6, 6, 2, 12.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해주시는데 조심해주세요. 반드시 여기에 괄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12를 곱해주실 건데 여기에 괄호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12. 여기는 뭐 괄호 넣을 필요 없죠. 그냥 단항식, 그냥 항 하나뿐이니까. 얘는 이제 항이 다항식 형태일 때는 곱해주실 때 반드시 얘를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푸는 거 자세히 보세요. 4, 1은 4, 4, 3, 12 이렇게 약분되고 3으로 얘를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괄호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3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3, 3, 9, x 더하기 3, 1은 3. 자, 얘도 부호 조심해 주셔야 돼요. 6일은 6, 6, 2, 12 약분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분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2는 4x. 마마 만나서 플러스 2, 3, 6은 3, 1은 3, 3, 4, 12.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동형 정리 먼저 할게요. 9x 빼기 4x는 5x, 3 더하기 6은 더하기 9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이쪽, 9는 저쪽. 그럼 5x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럼 5x 더하기 9x는 얼마가 돼요? 9x, 5x 더하기 4x는 9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양변에 9를 나눠주시면 약분돼서 x는 마이너스 1,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4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9번 가볼게요. 9번. 추론 문제네요. 계산기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을 따라 1차 방정식 요거를 풀려고 해요. 거꾸로? 자, 다음 뭐라지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알맞은 것을 써놓고 어떤 수 x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어떤 수 x를 x 곱하기 0.12에다가 3.24를 더했더니 결과가 4.92가 됐다고 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이 더한 거를 없애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더한 거, 이 3.24 더하기 3.24를 거꾸로 없애줘야 되니까. 4.9에다가 3.24를 빼줘야지 없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다가 지금 이번에 0.12 한 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0.12 곱한 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럼 곱한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거의 반대 연산이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수 x가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계산기 직접 두드릴 문제는 아니었네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10번 문제 볼게요. 성호가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려고 해요. 좋은 친구네요. 4개씩 주면 7개가 남고 5개씩 주면 3개가 부족하다고 할 때 성호가 초콜릿을 선물하려는 친구들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활용이죠. 친구들의 활용 문제를 늘 어려워해요. 근데 메커니즘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미지수 x를 뭘로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보통 이제 문제에서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x로 많이 설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걸 설정해야 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다수 문제가 문제여서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걸 x로 삼아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친구들의 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수를 x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4개씩 줄 건데 X명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초콜릿이 7개 남는데요. 7. 그럼 지금 4X 더하기 7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초콜릿의 개수죠. 그죠? 이 초콜릿의 개수예요. 근데 7개가 남으니까 하나씩 더 줄까 해가지고 한 사람당 5개씩 X명한테 줬더니 3개가 부족하대요. 그럼 얘도 이제 초콜릿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초콜릿이나 이 초콜릿 개수나 서로 똑같겠죠. 갑자기 뭐 성우가 초콜릿 더 사오거나 혹은 자기가 먹어버리지 않은 이상은.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풉시다. 5x 이쪽으로 7은 저쪽으로. 그러면 4x 푸는 과정입니다. 4x 빼기 5x는요. 마이너스 3, 7 이항하면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시거나 곱해주시면 따라서 x는 플러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답은 확인한 거. 내가 친구들의 수를 x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카라는 외동딸, 바스카라가 인도의 수학자라고 하네요. 되게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네요. 바스카라는 외동딸 리라버티를 위해 아름다운 문장으로 책을 쓰고 책의 제목도 리라버티라고 지었대요. 참 스윗한 아빠네요. 갑자기 부럽네? 스윗한 아버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고요. 처음 참새의 수를 x로 놓아 방정식을 만들고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교과서 지으신 분들이 이런 뭐라고 했지? 책에서도 문제를 따오고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볼게요. 선녀같이 아름다운 눈동자의 아가씨요. 딸을 이야기하겠죠. 리라버티. 참새 몇 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왔어요. 그리고 전체 5배가 되는 귀여운 참새떼가 더 날아와서 함께 놀았어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10마리의 참새가 숲으로 돌아가고 남은 참새 20마리는 밀밭으로 숨었대요. 처음 참새는 몇 마리였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하네요. 갑시다. 그러면 처음 참새 수를 x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참새 몇 마리, 참새 x마리가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2가 2마리가 되는 거겠죠. 더 날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전체가 x 더하기 2인데 전체 5배가 되는 참새떼가 더 날아왔대. 전체가 x 더하기 2마리였는데 요거의 5배가 곱하기 5가 되는 아이들이 더 날아왔대요. 그죠? 그냥 함께 놀았대. 그리고 여기까지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녁 노을이 질면 10마리의 참새가 숲으로 돌아가고 그럼 10마리 say goodbye 안녕. 그 다음 남은 참새 20마리는 밀밭으로 숨었대요. 그러면 20마리도 안녕 밀밭으로 숨었네요. 그죠?
미안. 큰일 날 뻔했다. 남은 참새. 이렇게 하고 남은 친구들이 남은 참새가 20마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남은 참새 20마리 밀밭으로 숨었대요. 남은 참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마리.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풀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 5로 분배, 더하기 5x 더하기 10 빼기 10은 20 이렇게 될 거고요. 10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러면은 x 더하기 5x는 6x 더하기 2는 20이 될 거고요. 이 살짝이야. 그럼 6x는 20 빼기 2는 18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6을 나눠주시면 결국엔 x는 얼마가 돼요? 6, 3, 18 이렇게. 그래서 x는 3. 그래서 처음 참새의 수는 3마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x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